김혜경 벌금 150만 원, 공모 간접 사실로 판단,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했다. 재판부가 비단 유죄를 인정한 것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에 대한 질타도 내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식사 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맞다라는 겁니다. 1심 재판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들과 식사 모임을 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액수가 적다 해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까지 전가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야 할 위험이 크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끝까지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법인카드로 결제할 걸 지시했던 배 씨와 김혜경 씨는 결국 공범 관계다라는 사실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혜경 여사 측에서는 이 배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 책임 전가죠. 배모 씨 식사 결제 김혜경 몰래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 김혜경의 묵인 용인하에 식사비가 결제된 것, 이건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암묵적인 의사 결합. 오늘은 이 용어, 암묵적인 의사 결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니 내가 배 씨한테 뭐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냐? 증거가 없으니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라는 법리를 내세웠지만 방금 봤듯이 검찰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들 그간에 이 배모 씨가 이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음식들을 김혜경 씨 등에게 제공했던 것들을 미뤄봤을 때 암묵적인 묵인 용인 있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표현? 김근식 교수님. 네.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증거 있냐? 라고 나온 태도에 대해서 법원은 오히려 안 좋게 봤어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기 때문에 배 씨가 김 씨 몰래 자기가 위법인 걸 알면서도 저렇게 법인카드를 막 긁어댈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관계로 1심 재판부가 확인을 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사건은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 유용 사건이 지금 따로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재판부의 이 공범 인식을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또 새로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임하는 저 변호인 측의 논리가 알지 못했다, 지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배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배 씨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만 원 정도의 식사비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를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검찰이라든지 재판부에서 유죄로서 또는 그 벌금형을 세게 때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는 건데 네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거거든요. 암묵적 의사 결합.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그 재판부에서 이야기 판단했을 때 대선 경선 기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치인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때 식사비를 네. 절대 기부행위에 걸리기 때문에 식사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각자 돈을 걷든지 해야 되는 거고 설사 내더라도 현금을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한쪽에 인식하고 또 한쪽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로 배모 씨가 계속해서 사생활에 개인 밥 먹는 것까지 전부 매일 매 끼니마다 결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익숙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내가 대선 경선 후보자의 부인으로서 밥을 사면 안 된다는 자각 인식하고 한 2년 동안 계속 배모 씨가 따라다니면서 결제를 해준 것에 대한 익숙한 자각 의식하고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여사는 배모 씨가 자동으로 결제하고 알아서 결제했다는 그 익숙함에 자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돈을 내서 안 된다는 그 자각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암묵적인 결합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뭐 저 양반이 했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에 이제 나갈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국민들이 봤을 때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수족처럼 부렸던 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재판부도 좋지 않게 본 겁니다. 네. 특히나
자기 스스로의 그 범행을 부인하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재판부 양형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1심 재판부가 그런 유죄 판결 내린 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혜경 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이거 판사가 추측에 의거해서 판결한 건 아니냐라며 항의했는데 들어보시죠.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당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대선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항소를 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가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고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법적인 논리가 판결문에 담겨 있는데요. 그 대목 함께 보시죠. 경선기간 김혜경 5차례 모임 예약 결제에 관여한 거, 결제 전후 김혜경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다라는 거, 김혜경 배우에서 수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 1심 재판부가 배모 씨가 계속해서 김혜경 씨의 모임에 관여를 하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보고를 했다라는 정황 등이 이미 구체적인 근거로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CTV가 없는 살인 사건도 간접 사실을 종합해 징역형이 된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추측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근거들을 판결문에 제시해 놓으면서 이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생각해 보면 이 김혜경 씨 측에서 좀 자기들끼리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예를 들어 배 씨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철준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현금으로 됐다. 그거 법인카드로 개신 결제한 거 아니다. 이미 유죄로 인정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가 결제됐다는 공소 사실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작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법인카드로 배 씨가 알아서 결제한 거고 김혜경 씨는 몰랐다. 이게 사실은 정교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유죄가 선고되니까 판사가 추측에 의해서 이런 판결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좀 의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5급 공무원을 데리고 정치 운동을 한 거잖아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이 있는 거예요. 배 씨를 데리고. 그때는 사실은 정말 대선 경선에 나오려면 경기도지사를 그만둬야 돼요. 저 내용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주는 어떤 공짜 혜택을 그대로 안고 경기도 돈으로 대선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큰 제약이고 그런 면에서 그걸 인지했다라는 말은 그러려고 경기도지사를 유죄했냐 하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범죄 사실입니다. 더 큰 논란. 그럼요. 배 씨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의 선거운동 중립인데 그 여사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제에 관여했죠.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던 여직원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때 배 씨의 경기도 신분은 공무원이잖아요. 경기도 5급 공무원이었다. 예. 그 경기도 5급 공무원과 경기도의 차를 가지고 예를 들면 수행기사가 있었다면 정치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을 자신의 선거에 이용했다. 그 공짜로 쓴 거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배임이 되는 거죠. 불법 논란일 수 예. 있겠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정상적으로 대선 후보에 그러니까 재판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몰랐다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성남시장 부인으로서 도지사 부인을 했는데 선거법을 몰랐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여를 했어야 돼요.
절대 이것은 법인카드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야 된다. 오히려 그렇게 관여했어야 된다. 예, 그게 관여죠. 이건 내 돈으로 낼 것이고 오시는 어른들, 부인들한테도 각자 내는 것을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런 것을 몰랐다고 피해가기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정륜이 있다. 네네. 이재명 대표는 본인 정치인 부인으로 고생만 했다고 하지만 고생만 했습니까? 법인카드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혜택을 받아온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히 내가 알았다, 실제적인 에비던스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큰 문제예요. 공권력을 자기 선거운동에 말하자면 활용하면서도 모른 척하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재질이 나쁘게 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히려 차라리 이거 참 뭐 그때 제 판단이 잘못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본인도 최후 진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봐도 이상하다. 왜 내가 그걸 내 돈으로 안 냈거나 여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이제 와서 오해하는 거잖아요. 네. 달콤한 그 사탕을 더 빨아먹기 위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한 재판 결과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예. 견해였습니다. 김영주의 돌직구였습니다. 자, CCTV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이 같은 증거들이 입증이 된 판례가 있다라면서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들까지 판결문에 적시한 1심 재판부. 그런데 김혜경 씨 측에 대해서는 김혜경 씨 측은 추측에 의한 판결이다라고 항소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